네, 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욱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용력, 유한타증권 김용학 대리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삼성 SDI, 두 번째 용의자 동아소시오홀딩스, 세 번째 용의자는 이츠스킨. 네, 첫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그의 알리바이는 실적 악화 반영 구간, 장기 투자, 매수 적기. 네, 4분기 어닝 쇼크 소식에 오늘 12%대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알리바이대로 정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투자 적기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단기로는 당분간은 흑자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장기로는 일단 이 주요 메이커 중대형 전지 쪽에서 메이커 업체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건 메이커 업체로는 발돋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또 뭐 현금을 지금 5조 원까지 마련해 놨기 때문에 아마 아주 적극적인 그런 투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휴대폰 쪽에 그 비중이 좀 많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도 빠르게 제가 볼 때는 중대형 전지 쪽으로 옮겨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축소하고 상용차에 대해서 또 지금 삼성 SDI나 LG화학이 추구하고 있는 니켈 전지 쪽이 아니라 리튬 전지 쪽이 네. 아니라 니켈 쪽에 기반으로 한 그런 배터리 쪽을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 한 가지 그나마 좀 이안이 되는 점은 자동차 쪽으로 갔을 때는, 소형 자동차 쪽으로 갔을 때는, 이런 에너지의 밀도를 감안해 봤을 때는, 중국에서 밀고 있는 그 방식 자체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좀 대형차 쪽에서는, 중국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니켈 방식이 좀 더 유효하겠지만, 소형차 쪽이나 자동차 쪽으로 왔을 때는, LG화학이나 지금 SDI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 더 유효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실적이 결국은 수익이 하돼야 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이 또 지연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4분기 실적도 나왔는데요. 한번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제 4분기 실적도 적자였지만 1분기까지도 지금 보면은 예상 지금 영업 적자가 한 600억 가까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당분간은 실적 개선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도 전체적으로 그 작년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문제는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케미칼 사업부에 대한 매각 이후로 일시적인 순이익은 붙을지 모르겠지만 네. 문제는 본업인 이 전지 쪽에서의 수익성 전환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속해져 있고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앞으로의 그런 성장 가능성 때문에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과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을 감안해 본다면 당분간은 네. 뭐 트레이딩 매매로 잠시 많이 빠져 들어갔다 단타는 할지 모르겠지만 업황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네. 중립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업황을 보고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서 위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께서는 이 삼성 SDI 의견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금일 SDI에서 두 가지 악재가 나왔는데요. 먼저 전일 실적 발표에서 일회성 비용 등으로 800억대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과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 변화 뉴스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의 정부 정책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 이제 전기차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이 이제 전기차 구매 시 많은 부분의 지원금과 세제 혜택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리튬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중에서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LFO 방식의 이제 전기차에만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정책 스탠스가 좀 변화됐다는 점은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판단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였던 케미칼 사업부가 이제 물적 분할되면서 올해 실적에서 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올 한해 이제 중대형 배터리 전지 부분에서의 성장이 좀 도드라지게 나오지 않는다면 올 한해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또 예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수급 증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차 잔고가 증가하고 있고 공매도 비율도 상당히 좀 많은 폭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좀 하락이 좀 큰 폭에 나온 게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좀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락 구간에서 매도 이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포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 간의 결과는 조금 엇갈리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예상이 못 미치게 발표가 됐습니다. 또 중국 전기차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금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또한 주요 수익원이었던 케미칼 사업을 제외하면서 수익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차 잔고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수급도 불안하다라는 점에서 조금 보수적인 시점에서 체포의 의견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삼성 SDI 위험과 체포 사이에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동아소시오홀딩스, 그의 알리바이는 자회사 가치 재평가, 전고점 돌파 기대. 네, 최근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바이대로 자회사의 가치가 재평가가 되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 중인데요. 동아소시홀딩스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보니까 지난 3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더라고요.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했는데, 그 자회사에서 개발한 시형 감전제인가 그게 매출이 크게 붙으면서 괜찮았고 또 바카스 매출도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자회사들 가치가 크게 오른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도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종합 헬스케어 그런 그룹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김용화 대리님께서 그 지배구조 도표는 가지고 나오신 것 같으니까 네.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 회사가 일반 약품 쪽은 동화제약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의약품 쪽은 ST라는 기업이 더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원료의약품 쪽을 ST팜이라는 회사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바이오 시밀러 회사를 또 ST팜의 자회사가 담당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이 네 가지가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자회사들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쪽이 전부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의 최근 실적을 좀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이제 보시면요. ST팜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매출이 2011년도 지금까지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동아 ST가 개발한 시형 감전제가 지금 상당한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도표를 보면 조금 더 가파르게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도 730억에서 1,300억까지 늘어났는데요. 네.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요새 그 동아 ST 주가가 계속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 매출액의 성장인 것 같습니다. 150억 정도 규모였는데 5년 전에 한 2011년도 4년 전에 150억 규모였는데요. 올해 지금 한 850억 정도, 내년도에는 1,000억을 훌쩍 뛰어넘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아 ST의 성장은 계속된다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제약의 바카스를 비롯한 이쪽 매출도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자회사들의 가치까지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1조 원은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자회사들이 지금 실제 계속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특히 네. 3분기 때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폭의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좀 매력적인 판단에서 저는 석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지금 주가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점에서 석방의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김용학 대리님께서는 동아소시홀딩스 용의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석방해도 되는 용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일단 뭐 지배구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제 동아우 소시오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바카스를 중심으로 이제 일반 의약품 중심인 이제 동아제약에 대해서 100%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이제 전문 의약품 업체인 동아ST가 주요 업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동아ST에 대한 지분은 한 22.93% 정도 되고요. 그 외로 좀 수익성이 잘 나오는 곳이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ST팜 쪽입니다. ST팜에 대해서도 한 19.9% 지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시형 간염 치료제 매출까지 이렇게 나오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 세 개 회사가 주요 매출원으로서 좀 상당히 큰 폭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동아ST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항생제 시벡스트로가 이제 미국 FDA 허가를 14년도 이제 받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내 처방이 좀 안정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당뇨병, 이제 신경병 그 신약인 DA9801 이제 미국에서 임상 2상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또한 좀 괜찮았던 상황이라서 올해 3상이 좀 진행되기 이전에 좀 글로벌 제약사와 좀 많은 이제 신약 가치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가치도 큰 폭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동아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의약품이라서 이제 약가 정책, 정부의 약가 정책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제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매출의 50% 차지하는 바카스가 또 작년에 약국용 바카스 가격을 또 한 10% 정도 인상시키면서 그룹 내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미사이언스처럼 이제 한미그룹 지주사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시총이 비슷해진 것처럼 현재 동아ST 1조 4천억 그리고 소시홀딩스가 한 1조 정도 대리율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점차 이 부분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석방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소시홀딩스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일단 종합 헬스케어의 그룹으로서의 성장이 예상되는 용의자이기도 하고요. 또 동아 ST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성장하는 등 자회사 실적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또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 동아제약 바카스의 가격 인상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이츠스킨. 그의 알리바이는 성장 가치 대비 주가 저평가, 추가 상승 기대. 네, 이츠스킨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용의자고 또 달팽이 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용의자입니다.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말 이 중국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그동안 그 상장되기 전에 작년 12월까지의 성장 속도는 정말 가팔랐더라고요. 네, 실제로 작년 상반기까지가 그 달팽이 화장품 관련 매출이 좀 정점을 찍지 않았나. 3분기 매출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실제로 다른 관련 그 화장품 업체들의 달팽이 관련 화장품 매출도 그때부터 약간 하반기부터 좀 기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상당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상장 이유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솔직히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주요 제품인 그런 달팽이 관련 제품에 대한 그 중국 이생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나야지 오프라인에서 편안하게 팔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보따리 장수들이 이거 사갖고 와가지고 온라인 뭐 그 몇몇 그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그런 형식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것이 정말 주요 제품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정책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이 뭐 급등락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정점을 또 찍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만 감안해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이 관련 매출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표를 또 하나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좀 역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거의 보시면은 2,900억 정도 매출을 낸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상치는 한 2,5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00억인데 제 생각에 한 900억 정도 할 것 같고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840억 잡았는데 저거 자체도 약간은 낙관적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보니까 함부로 화장품이 또 중국에다 공장 짓고 2017년도부터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1년 반 이상의 이 공백 기간을 어떤 또 화장품 쪽 매출을 그죠? 빠졌던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 판단에서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왕 한다면 제 생각은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은 약간 정체의 구간을 꺾고 있지만 좀 확실한 기업이 낫다고 봅니다.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낫지 변동성이 심한 화장품 매출을 가지고 있는 이차 스킨을 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이연목연 그러니까 뭐 체포를 할까도 생각했는데요. 화장품 시장 자체가 요새 조금씩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립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팽이 크림 어느 정도 정점을 찍기도 했고요. 또 정책에 따라서 좀 변동이 심하다라는 점에서는 좀 체포에 가까운 위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용학 대리님께서는 이츠스킨 용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츠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17만 원에 신규 상장을 했었습니다. 뭐 달팽이 크림 뭐 히트작 내놓으면서 뭐 2013년도에 국내 시장점이 한 2.4%에서 9.1%까지 이제 성장한 회사이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스 뭐 다이공 규제가 또 심화되면서 영업 상황이 그리 좋지는 못했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위생 당국에서 허가를 달팽이 크림에 대해서 받는 것입니다. 작년 4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통상 이 허가 받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린다 치면 올 상반기 내로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요. 뭐 직진출이 가능해진다면 이제 한불 화장품 중국 공장 이제 가동 시점을 또 기준으로 성장성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일단 OEM 업체였던 에이블 CNC가 달팽이 크림에 대한 허가를 작년 11월에 또 취득한 점을 봤을 때 뭐 이츠스킨 또 허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높은 만큼 리스크 또한 허가를 받지 못할 시에 대한 리스크 또한 좀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1조가 넘는 화장품 회사를 이츠스킨이 있게 한 것은 달팽이 크림을 비롯한 달팽이 점액을 원료로 한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달팽이 관련 매출 비중이 한 90%에 너무 좀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품군들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집중되어 있는 제품 원료에 대한 문제점이 또 제기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을 위해서는 아이템의 다양화는 좀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2분기, 3분기를 거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4분기 실적 확인은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위생 허가라든지 실적 확인, 4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저도 위험에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이츠스킨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수사 간의 의견이 서로 일치했습니다. 일단 상반기 중국에서 위생 허가가 난다면 그에 따른 반등이 기대가 되는 용의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위생 허가 문제가 아직 결정난 부분이 아니고요. 또한 단일 제품에 대한 의존이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을 조금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험의 의견 공통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츠스킨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3명의 용의자 알리바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유성치 운용량님께서는 동아소시홀딩스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가격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오름세가 좀 가파른데요. 약간 눌림목 줄 때 한 20만 원 내에서 매수 시작하시고요. 목표가는 25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대 18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께서도 같은 용의자 동아소시홀딩스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가격 제시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뭐 매수가는 지금 가격 근처인 21만 원, 그리고 목표가인 전고점 부근인 2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